테아비브 상공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적의 로켓들과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너무 많았다. 이스라엘 국방부 지하 벙커 깊숙한 곳.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한 여성이 차가운 표정으로 숫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클레망스 르누아르.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 육군에서 미사일 전문가로 키워졌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책임지는 전략 고문이었다. 요격률 87%, 13%가 뚫렸습니다. 북한의 차갑고 건조한 보고가 작전실을 지배했다. 13%. 평상시라면 놀라운 성과겠지만 오늘만큼은 재앙이었다. 하마스가 단 20분 만에 쏟아낸 3,000발의 로켓 중 390발이 목표에 도달했다는 뜻이었다. 클레망스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어릴 적 아버지가 가르쳐준 습관이었다. 생각할 때는 손을 움직여라. 뇌가 더 빨리 돈다. 아이언돔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90%도 부족해. 옆에 서 있던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고개를 돌렸다. 다른 대안이 있나? 클레망스는 잠시 침묵했다. 조국 프랑스의 자존심과 이 나라 사람들의 생명 사이에서 그녀의 선택이 중동의 판도를 바꿀 줄은 아직 몰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망스 르누아르로 프랑스 출신의 이스라엘 국방부 전략 고문입니다. 2025년 6월 14일 오후 11시 23분. 그날 밤 저는 죽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죠.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방공망 현황 분석 따위의 평범한 문서였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대규모 미사일 공격 감지, 가자지구, 레바논, 예멘에서 동시 발사, 지하 벙커로 뛰어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작전실 문을 열었을 때 본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빨간 점들이 우후죽순 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현재까지 3,000발, 아니 4,000발 확인. 북한의 외침에 작전실이 술렁였어요. 4,000발이라고요? 이건 기습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선포였어요. 저는 즉시 아이언돔 시스템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포대가 미친 듯이 작동하고 있었죠. 하늘이 온통 불꽃으로 뒤덮였어요. 마치 신들의 전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요격률 현황 보고 제가 소리쳤을 때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90.2%에서 시작해서 89.1%, 88.4%,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도 이런 물량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87.3%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작전실이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87.3%. 평상시라면 경이로운 수치겠지만 오늘은 재앙이었어요. 5,000발 중 635발이 뚫렸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635발. 그 각각이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텔아비브 시내에서였죠. 저 멀리 하이파에서도 불빛이 보였습니다. 피해 상황 보고 국방장관이 다급히 물었을 때 연락관이 창백한 얼굴로 답했어요. 아직 집계 중이지만 최소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예상됩니다. 200명. 아이언돔이 막지 못한 13%가 가져온 결과였어요. 그때 제게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프랑스 출신 미사일 전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르누아르 고문, 솔직한 평가를 해주시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순간 제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부족합니다. 90%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런 포화 공격이 반복되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상하기도 싫었거든요. 해결책이 있나? 더 많은 요격 미사일이 필요해요. 지금의 3배, 아니 5배는 되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프랑스 시스템으로 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 테니까요. 그건 어떤 시스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건 제 조국을 배신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미사일이 차단됐어요. 최종 집계는 참혹했습니다. 5,247발 발사, 4,578발 요격, 669발 피격, 사상자 312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90%의 한계라는 제목을 타이핑할 때 각 글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3일 후
파리에서 특급 우편이 도착했어요. 붉은 왁스 봉인까지 된 격식 있는 봉투였죠. 프랑스 국방부 최고 기밀 문서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역시 조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고 해결책을 들고 온 거죠. MBDA 통합 방공 시스템 긴급 제안서. 표지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MBDA의 최신 기술이 총집합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사진들이 나왔어요. 미카 미사일이 성층권에서 중국 감시 풍선을 격추하는 장면. 나팔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20km 상공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 전천후 작전 능력. 유럽 최신 기술의 결정체. 문구 하나하나가 자랑스러웠어요. 이게 바로 프랑스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감탄이 나왔어요. 다중 표적 동시 추적, 전자전 대응 능력, 고기동 목표 요격.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를 보는 순간 현실이 무너졌어요. 납기 24개월, 단가 미사일 한 발당 4억 5천만 원, 총 사업비 15조 원. 2년이라고요. 2년 동안 우리가 또 그런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저는 즉시 파리의 장루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관학교 동기이자 MBDA의 기술 책임자였죠. 장루크, 납기를 좀 더 당길 수 없어? 1년만이라도? 클레망스. 이해해. 이건 최첨단 기술이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조립해야 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프랑스 기술을 믿어야지. 믿는다고 해서 시간이 단축되는 건 아니잖아. 장루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클레망스, 혹시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는 거야?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품질을 보장해왔어. 60년간 말이야. 급하다고 해서 품질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프랑스 기술은 정말 훌륭해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세계 최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거였어요. 국방장관에게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BDA 시스템이 답이라고 봅니다. 검증된 기술이고 성능도 보장되어 있어요. 납기가 2년이라고? 네. 하지만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 할 말이 없었어요. 장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비용은 15조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15조라고? 국방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군. 그때 장관이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르누아르 고문, 솔직히 말해보시오.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인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게 최선일까?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프랑스 기술은 분명 훌륭해요. 하지만 과연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게 최고의 기술일까요? 아니면 가장 빠른 해결책일까요? 창밖으로 텔아비브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3일 전 그 삶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저는 무력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어요. 그러려면 다른 선택도 고려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운명은 참 아이러니해요. 일주일 후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됐거든요. 한국 천국 미사일, 사우디아라비아의 4조 3천억 원 수출 계약 성사. 커피 잔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4조 3천억이라고요. 그것도 사우디에? 사우디는 까다로운 고객으로 유명해요. 미국, 유럽의 최고급 무기들 중에서도 신중하게 선택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한국 미사일을?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천궁2 미사일이라는 검색어를 넣자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UAE 4조 원 수출, 이라크 3조 7천억 원 계약, 폴란드에서도 관심 표명. 이게 다 진짜야?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어요. 미사일 한 발당 1억 5천만 원. 프랑스 MBDA 미사일의 3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납기는 6개월. 프랑스가 2년 걸린다는 시스템을 6개월 만에 납품한다는 거였어요. 말이 안 돼.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성능 자료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시험 발사 100% 명중률 달성. 탄도미사일 요격 성공. 다중 표적 동시 추적 가능. 100% 명중률이라고요? 아무리 시험 환경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수치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방산청에 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국방부 전략고문이라고 신분을 밝히면서요. 스문의 시간도 안 되어서 답장이 왔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였죠. 안녕하세요. 르누아르 박사님.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궁2 시스템에 대한 상세 자료를 첨부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언제든지 추가 문의 환영합니다. 김영수 박사, 한국방산청. 첨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30페이지에 걸친 상세한 기술 자료였습니다. 성능, 가격, 납기, 심지어 유지보수 계획까지 모든 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현지 기술자 교육 포함, 24시간 기술 지원, 맞춤형 개선사항 반영 가능, 6개월 내 초기 운용 능력 보장. 이런 서비스는 프랑스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파리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장루크였습니다. 클레망스, 자네 한국 업체랑 연락하고 있다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그랬어? 방산업계는 생각보다 좁아. 그런데 정말 한국 기술을 믿을 수 있나? 모르겠어. 하지만 숫자만 보면 매력적이야. 장루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숫자만 보고 무기를 사나?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격도, 납기도, 성능도 고려해서. 클레망스, 이건 배신이야. 60년 우정을 저버리는 거라고. 배신이라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배신은 무슨? 우리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있을 뿐이야. 프랑스 기술보다 한국 기술이 더 좋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2년을 기다릴 수 없다고. 그럼 품질은 포기하겠다는 건가? 아니야. 하지만 완벽한 시스템을 2년 후에 받는 것보다 좋은 시스템을 6개월 후에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장루크가 차갑게 웃었어요. 클레망스, 자네가 이렇게 현실적인 줄 몰랐어. 현실적이 아니라 실용적인 거야. 이스라엘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배신일까요? 아니면 합리적 선택일까요? 한국에서 온 추가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들의 접근 방식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적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고. 한국에 가서 천궁2 시스템을 직접 보고 판단하자고. 내일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생명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놀란 건 한국 방산청 직원들이 공항까지 마중 나왔다는 거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환영합니다. 르누아르 박사님. 편안한 여행이셨나요? 한국어 인사에 이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김 박사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내일 안산 시험장에서 천궁2 시연을 보실 예정입니다. 그 전에 오늘은 UAE 수출 관련 자료부터 보시죠. 호텔에서 받은 자료들이 상당했어요.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 이라크까지. 한국이 중동 지역에 이렇게 많은 방산 수출을 하고 있었다니요. 이 모든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UAE는 이미 첫 번째 포대가 배치 완료됐고 사우디도 올해 안에 납품 예정이에요. 다음날 안산 시험장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천궁2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되면서 가상의 탄도미사일들을 격추하는 모습이었죠. 6개 표적 동시 요격 성공. 시험 감독관의 외침에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로 30초 만에 새 위치 이동 완료. 기동성까지 완벽했어요. 이건 그냥 방공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설계한 작품이었어요. 김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100% 명중률이 허상이 아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프랑스 기술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순간 머뭇거렸어요. 조국을 배신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들 기술에는 현장이 있어요. 프랑스 기술에는 전통이 있지만 한국 기술에는 현실이 있어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념이 아닌 결과로 말하려고 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을 선택해야 할까요? 조국 프랑스를 등지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가격, 납기, 성능.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섰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파리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클레망스, 지금 당장 한국과의 접촉을 중단해. 프랑스 국방부 차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면 프랑스와의 모든 기술 협력을 중단한다. 미국도 마찬가지야. 위협이었어요. 노골적인 압박이었죠. 그게 위협인가요? 위협이 아니라 경고야. 동맹국에게는 의무가 있어.
이스라엘 내각 회의에서도 비슷한 압박이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한국 시스템 도입은 신중히 고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는 확고했어요. 방공망 보강이 최우선이다. 외교적 고려는 그 다음 문제야. 저는 그때 결단을 내렸어요. 총리님, 실용성이 이념보다 앞서야 합니다. 무기의 국적은 없어요. 성능만이 있을 뿐이죠. 르누아르 고문의 견해는 한국 시스템을 추천합니다. 6개월 만에 우리 방공망을 3배 강화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후회하지 않겠나?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방산청에 연락했습니다. 천궁2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찾고 있었어요. 고객이 아니라요. 파트너십.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프랑스는 우리를 고객으로 봤지만 한국은 파트너로 보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파리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마지막 경고다. 클레망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어. 저는 웃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왔어요. 현실을 선택한 길로요. 2025년 9월 15일 이스라엘 국방부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천궁2 미사일 시스템 도입 결정. 발표와 동시에 세계 방산업계가 술렁였어요. 프랑스 언론들은 기술적 굴욕이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요. 한국 측 작업은 정말 빨랐어요. 계약 체결 후 3개월 만에 첫 번째 장비들이 도착했습니다. 프랑스라면 아직 설계 단계였을 거예요. 현장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놀란 점이 많았어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겠네요. 어떻게 수정하죠? 사막 환경에서 모래바람을 고려한 필터 시스템을 추가하겠습니다. 현지 맞춤형 개선까지 해주더군요. 이런 세심함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6개월 후 약속대로 첫 포대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시험 가동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죠. 세계 표적 동시 탐지, 세 개 모두 요격 성공. 현장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국방장관이 다가왔어요. 르누아르 고문, 훌륭한 선택이었소. 감사합니다. 속도와 효율성이 승부를 갈랐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새로운 방패가 생겼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어요. 첫 실전 상황은 석 달 후에 왔습니다. 헤즈볼라가 소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했을 때였죠. 천궁2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라고요. 15발 발사, 15발 모두 요격 성공. 완벽했어요. 프랑스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했을 속도와 정확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닐까?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텔아비브의 평화로운 야경이 답을 주었어요. 이 평화를 지키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국적보다 중요한 건 책임감이었어요. 천궁2 도입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 방산업계에 충격파가 일었어요. 한국 쇼크라고 불렀죠. 프랑스 외교부에서는 저를 소환하겠다고 했어요. 르누아르 씨의 행동은 프랑스의 국익에 반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는 저를 지지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 용감한 결정이었다. 프랑스 언론들의 비판도 거셌어요. 조국을 배신한 기술자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나왔죠. 하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우리를 지켜준 영웅이라고 해주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어요. NATO 회원국들조차 한국 방산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독일 국방부에서 문의가 왔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 하는 내용이었죠.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성능과 가성비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김 박사와 통화할 때마다 느꼈어요. 다른 나라들도 관심이 많나요? 네. 요즘 문의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검증된 파트너들과만 일하고 싶어 해요. 이스라엘 같은 파트너십. 그 말이 여전히 마음에 들었어요. 어느 날 프랑스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클레망스, 솔직히 말해봐. 후회 안 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결정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이어서 더 현실적 판단을 해야죠. 이념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한국 기술은 정말 이념이 아닌 결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천궁2 시스템은 이스라엘 방공망의 핵심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 차례 실전에서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 12월의 일이었어요. 하마스가 또다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이언돔과 천궁2가 함께 작동하면서 99.2%의 요격률을 달성했거든요. 이제야 안심이 되는군요. 국방장관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 방산업계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전통이나 브랜드만으로는 경쟁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프랑스 MBDA에서도 납기 단축과 가격 경쟁력 강화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미 시장의 판도는 바뀐 후였습니다. NATO에서 초청 강연을 하게 됐을 때가 가장 뿌듯했어요. 실용주의 국방정책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브뤼셀에서 연설했죠. 무기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닙니다. 성능과 적시성이에요.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청중들이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동유럽 국가 대표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강연 후 독일 국방장관이 다가왔어요. 우리도 한국 시스템을 검토해보고 있소. 조언을 구할 수 있겠나? 물론이죠. 하지만 제가 드릴 조언은 하나뿐이에요. 뭔가?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결과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한국인 박사에게 연락했어요. 유럽에서도 관심이 엄청나요. 준비되셨나요? 저희는 늘 준비되어 있어요. 다만 좋은 파트너들과만 일하고 싶어 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간단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답이었어요. 프랑스 국회에서 연설 기회가 생겼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조국에서, 그것도 국회에서 제 결정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프랑스인입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 교육을 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어요.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제가 한국 기술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념이나 전통보다 결과가 중요했거든요. 박수가 터졌어요.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성능과 가성비가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 되었어요. 프랑스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의원이 물었어요. 그럼에도 조국을 배신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깊게 생각하고 답했어요. 배신이 아니라 현실 인식이었어요. 프랑스가 더 경쟁력 있는 제안을 했다면 당연히 프랑스를 선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거든요. 앞으로 프랑스 방산업계에 조언한다면 빠르게 변화하세요.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고객 중심 사고의 우위였어요.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기자가 다가왔어요. 박사님,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네. 1년간의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더 안전해졌고 방산업계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기술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고객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미래 방산업의 모습이었어요. 텔아비브의 석양이 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국방부 옥상에서 클레망스 르누아르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1년 전 그녀가 내린 결정이 이 도시를, 이 나라를, 그리고 세계 방산업계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생각하며 천공투 시스템들이 도시 곳곳에서 조용히 하늘을 감시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17차례의 크고 작은 공격을 모두 막아낸 든든한 방패들이었다. 99.2%라는 경이로운 요격률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온 전화였다. 박사님, 저희도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항상 같아요.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성능과 필요에 따라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클레망스는 미소를 지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브랜드나 전통이 아닌 실질적 성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파리에서 온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다. 프랑스 MBDA에서 납기를 6개월로 단축하고 가격을 30% 인하한 새로운 제안서를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늦었지만 변화하려는 노력은 인정할 만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의 룰은 바뀌어 있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 철학이었다. 클레망스는 지갑에서 작은 카드 하나를 꺼냈다. 한국 김 박사가 마지막 만남에서 준 명함이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파트너십은 국경을 넘어선다.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 봤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여겼던 것이다. 해가 완전히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다. 1년 전만 해도 이 시간이면 공습경보가 울릴까봐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석양을 감상할 수 있었다. 클레망스는 자신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조국 프랑스를 배신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녀가 선택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원칙이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라는 원칙,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더 안전해졌고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열었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방산업계도 혁신의 동기를 얻었다.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였다. 박사님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십 유지해요. 클레망스는 답장을 보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당신들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 생각하는 마음. 그게 가장 큰 차이였죠. 마지막으로 그녀는 도시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저 아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신이 내린 선택의 가장 큰 의미였다. 클레망스 르누아르는 조국 프랑스를 등지고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통보다 현실을, 이념보다 실용을, 자존심보다 생명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